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27일 오후가 들어갑니다. 국힘에 대한 징벌을 내려야 될 겁니다. 물론 민주당에 대한 징벌을 내려야 되는데 현재 봐서는 국힘이 더 안 좋아요. 제가 볼 적에 민주당 놈이 이재명이라는 그 생야가치가 있는 한 이 나라가 망하는 코스인데요. 왜냐하면은 건강한 야당이 없어져요. 이재명이라는 놈이 개인 보호를 위해서 민주당의 전면에 서면은 민주당은 이재명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정치 세력이 삼지대가 나올 텐데 그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 지금 국민은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연시로 가면 뭐 IMF나 리만 브라더스 같은 금융위기는 안 올 것 같고 국민이 대단히 민생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연말연시 가면은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8, 9, 10, 11, 12 한 8개월 남았어요. 총선이. 근데 지금 지방 언론에서 또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경기도는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안철수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가 지금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또는 김건희의 쇼핑 문제, 또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군통수권자 겸 대통령으로 등극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안철수가 그게 문제예요. 이럴 적에 한마디 해서 선동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항상 메시지 관리도 늦고 지금 분당구 공천 가지고 신경을 쓰고 거기 집중하나 본데 그거 분당구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봐야 뭐 한다고. 현직 3선이고 대통령을 바라보면은 이럴 적에는요, 제가 보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무너져요. 양평 고속도로 사건으로 윤석열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김건희 고속도로로. 근데 그런 감이 없어. 나 참 안철수 보면은 유승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내년 총선에 참여해서 흔들려 그럴 것이고, 이준석은 큰 영향 없고. 근데 지금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지방 경기도는 거의 전멸권에 들어가며 서울은 오세훈이가 있어서 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부울경이 반타작 정도를 하면 성공일 것이다. 국힘 애들이 반타작 정도. 근데 이제 금태섭이가 양향자는 큰 영향이 없고요. 금태섭이가 주도하는 새로운 당이 과연 어떤 식으로 표를 끌어먹고 또 민주당의 표를 깔아먹을 것인가 하는 건데, 금태섭이 같은 경우도 지금 공격을 하려면은 국힘을 공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586들을 많이 공격하죠. 그게 원한이 있어 그런 거예요. 지금 부울경청 경남 쪽에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은 이게 지지율이 5% 나오는 여론조사인데요. 이게 지금 비슷비슷해요. 여야당 지지율이나 국정 안정이냐 정권 견제냐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작년에 나토에 6월 말에 가가지고 김건희가 설치고 나대는 바람에 윤석열 지지율이 20%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윤석열이가 사실상 대통령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윤석열과 김건희를 영웅적으로 지지하는 늙은이들도 알고 있으면서 민주당을 키워줄 수 없고 정권을 다시 넘길 수 없다 해가지고 찐득이 같이 달라붙으면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죠. 늙은이들이. 작년에 나토회에 가가지고, 요번에는 나토회에 가가지고,
그 명품 쇼핑하다가 걸려가지고 작살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걸 보도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간혹 이 유튜브를 하고 지금 내가 전국에 한번 개인으로 깊게 관여해보자 해가지고 방송 섭렵이나 언론 섭렵을 다 보는데, 지금 윤석열의 비판적인 애들이 앵커에서 탈락하고 또 필진도 교체되고, 필진 지면 언론에, 인터넷 언론에, 그 다음에 종편에서도 탈락하고, 걔네들이 숨어 들어가는 데가 유튜버예요. 좌파 진보의 유튜버로 숨어 들어가요. 그 국힘 쪽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이현주 같은 애가, 걔는 진짜 보수예요. 애가 첫 발달을 갖다 한명숙의 꼬임을 당해가지고 민주당으로 갔으나, 이현주 같은 애가 종편이나 또는 공중파에 잘 못 나오게 하죠. 걔가 참 독해요, 얘가. 그러니까, 그리고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야. 근데 아직 깊이가 멀었어. 똑똑하긴 한데.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로 숨어 들어가요. 지금 가스라이팅과 급박과 압박과 공포의 시대인데요. 이 전두환 시대보다 더해요. 근데 윤석열은 전두환만큼 구국의 의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에요, 내가 보면은. 작년에 그 나토 가가지고 아주 짜려 돌고 난리가 났죠. 그 스웨덴 국왕이, 또 스웨덴 국왕비가 참 미모가 있고 지성적이었죠. 이지적이고. 거기 가가지고 김건희가 덜렁덜렁 뒤로 물러났다가 덜렁덜렁 국왕 옆에 들어가려다가 저리가 저쪽으로 가서 이리 오십시오 해가 옆으로 가서 물쑥하게 서가지고 헬렐레야 하는 거 보셨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왜 그랬나, 그거를 의전 프로토콜로 다 외교부라든가 또는 청와대 의전 비서관들이 다 이야기를 했을 텐데, 왜 다른 행동을 했을까? 다른 국가 수반 부부들하고. 보시죠. 그 대통령직을 지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쭉 보시면 작년에 나토 정상회의, 그 스웨덴 국한 아련하는 거, 그거 다 이제 각국 정상들이 화면 쪽으로 바라보면은 왼쪽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보면 오른쪽에, 여성들이 다 오른쪽에서 남편 국가 정상들하고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거나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의전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그죠? 다 보세요. 다 화면에서 보면 왼쪽에, 들어올 적에는 오른쪽에. 그죠? 그런데 그런 조그마하니까 큰 거 하나 볼까요? 바이든과 질 바이든 여사도, 질 바이든 정도 돼야지 여사지. 김건희가 무슨 여사야? 오죽하면은 그 좌파 진보들이 콜걸이라고 놀리겠어요? 그 정치 무당들은 말, 김건희 지금 화력에 종사하는 여자야. 남자 하나 잘 물었어. 작년에 대운에 타고났어. 이렇게 말하고. 질 바이든도 오른쪽에서 들어오죠. 그죠? 정상각도에서 보면은. 정상면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마크롱 그 부인도 오른쪽에서 들어오죠. 나이가 막 20몇 살 많은 이혼녀도 오른쪽에서 들어오죠. 이게 의전 프로토콜이고, 남편이 대통령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김건희를 보면은, 왼쪽에서 들어오죠. 들어올 적에. 화면으로 보면은, 김건희가 오른쪽이나 들어올 적에 왼쪽으로 들어오죠. 이게 다른 정상들하고 다 다르죠. 유독 김건희만 오른쪽에서 들어오죠. 왼쪽에서 들어오죠. 입장할 때 정상 화면을 보면은, 그죠? 내가 대통령이라는 소리예요. 아이 씨발, 내가 멍청이 이거 대통령 만들고 내가 조종하는데 세계 만방에 내가 대통령인 것 같다가 보여야 되겠어. 이것뿐이 없어요.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영도자 동지 들어갈 적에는 반드시 부인은 오른쪽에서 남편을 보좌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토 가기 전에도 바이든을 만났고, 그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났잖아, 바이든. 리얼리? 그런데 그걸 수도 없이 가르쳤을 거야. 근데 김건희가 그걸 싹 무시하고 왼쪽에서 다 보보당당하게 들어오죠. 다른 정상들하고 반대 방향에 서서
이건 뭐를 표현하냐고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고TV가 방송하는 항상 팩트 중심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대통령이야. 니들이 의전비서관이 뭐라고? 내가 나토에 와가지고 25개, 25개국, 30몇 개, 40몇 개국에 내가 다 이 나라의 대통령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걸 보여야 돼 하고 무시하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응?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난 게 근래 명품 그런 거 제가 워낙 천박한 것이니까 천박하고 천잡한 엽전이니까 그렇다고 쳐.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한 거는, 원래 그러를 알았으니까 나는. 작년에 나토 갔을 적에도, 그 오방색의 초록 샤무저거 원단으로 거나 쫙 프라다 옷을 입고 오고, 펜던던 치고, 그 친구한테 1억짜리, 장신구를 빌렸다 그러고, 친구 누구냐 그러니까 상점에서 빌렸다 그러고, 상점 그럼 되라 그러면 상점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빌렸다 그러고 원래 천박하게 하시니까 명품 하는 건 그렇다 쳐. 그런데 요번에 보면은 그 SBB 서브마린 SBBN이라고 미국 전략자산 1, 2호를 다투는 핵 다탄도 잠수함이 들어오죠. 핵 잠수함이. 그걸 시찰하면서 내실까지 내부까지 다 지하 설치고 잔망경 찍고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뿌렸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대통령은 김건희야. 까불지 마 국민이. 개되지도 못한 놈들아.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이거 하나 더 보고 가실까요? 어제 그저께부터 나오는 게 이 정권은 망가진 정권이고 재생이 안 되는데요. 집회, 야외 집회, 민노총 또는 한노총, 지금 한노총, 민노총이 같이 집회를 해요. 또 근래에 와서는 그 23살짜리 그 어린 솜털 같은 애가 죽고 정교조와 멀리 하려는 일반 교사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죠? 또 민노총 같은 경우는 정권 타도에 들어갔고 벌써 또 일반 시민들의 그 집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지금 민주당 애들이 다수 의석이니까 대통령 윤석열 이 멍충이 대통령 아니야 이놈 대통령 자질 하나도 없어 이놈이 그 시발고 이제 과반 의석 가지면 연금 노동 교육계획 하겠다 그러는데 안 해요 이 새끼. 나중에 보세요 못 합니다. 망가져요 더 망가져요 총선 끝나서는. 그런데 지금 집회 시위관에서 현존하는 법률로 허가를 안 내주면 못하는 거고 허가를 내주면 하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쥐들이 대통령실에 온라인으로 대통령실 커뮤니티는 온라인으로 여론조사를 해. 응? 그래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뭐 85%인가 90%가 찬성했으니 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해라. 국민들 그 늙은이들이 들어가서 우파 유튜버 그 쓰레기 얼치기 앵벌 애들이 고는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85% 90% 나왔으니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민주당 너희들 개정시키고 또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쌈마이 정권이 없어요. 이게 뭐를 나타내냐 하면은 윤석열이 법과 헌법은 벌써 제가 없다 그랬고 헌법 법률 자유 민주 없어요. 쟤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 우파 유튜버 김건희 세력이 좀 들어가 있죠. 걔네들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 쥐도 그러고 밤마다 김건희한테 교육을 받고 나오는 것 같고 염력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이게 지금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어요. 개판이. 대통령실에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게 국민 여론이라 그런 것은 그 우파 자칭 우파 하는 그 새끼들이 윤석열 지지율 보면 95% 나와. 지들이 그 독자들 청으로 그 구독자로 돌리고 그러면 돈 받아먹는 것들이 이게 나라 개판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설득하고 타협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법률이 이것들은 무조건 이재명 탓이다. 민주당이 야당 과반 이상의 170석으로 나라를 망친다 하고 있는데 기가 차요 저는. 응? 후쿠시마 오염 문제라든가 김건희 그 여론조사하면 7, 80%가 국민들이 싫어하면은 그런 걸 안 해. 김건희 안 쫓아내? 후쿠시마 오염 문제 반대 안 해. 이 미친 정권이 나타난 거예요. 전도 안 하고 노태우
전두환 하고 노태우도 이러지 않았고 박정희도 이러지 않았어요. 무서워했어요. 국민들은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 김건희한테 잡혀가지고 김건희가 완벽한 거 지금 모든 게 김건희 말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랑도 그렇고 대통령실이랑도 그렇고 그건 호화스러운 말이야. 이제 대통령실의 정무라인 민정수석을 부활시켜라. 민정라인을 특별감찰관 세워라. 제2부속실 세워라. 그건 호화로운 말이야. 절대 안 할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응? 그럼 국가 시스템을 다 망가치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내가 사진만 찍어놨는데 이게 며칠 전에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경남, 부산, 울산을 빼고 경남만 여론조사한 거예요. 도시권으로 부산, 부울경은 도시권으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여당 지지세가 강하죠. 현재 국힘 지지세, 국민의 짐 지지세가 강하죠. 거기만 치려고 응답률이 한 5% 나왔어요. 이게 알리언스치인가 했나? 코리아 리서치가 했나? 5% 정도 나왔는데 한 800명 응답을 받았어요. 경기도는 싹 날아가고 요번에 보니까. 그런데 윤국정평가가 긍정이 48% 나오고 부정이 46%, 47% 나와요.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연령대별 국정 운영이 20대, 30대, 40대는 말할 것도 20대가 보수화가 되는 거 20대가 긍정이 조금 많아요. 근데 60대 이상이 훨씬 많고 30, 50대는 다 들어갔고 50대도 조금 많아요. 이게 경남이 여당에 어느 정도 턱밭이라서 30, 40대가 윤석열을 치고 20대, 50대, 60대 이상이 그래도 윤석열을 좀 지지하고 60대 이상 압도적으로 지지하죠. 거기 어촌, 농촌이 많으니까 경남에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내년 국회의원을 갖다가 어떤 성격으로 생각합니까 하고 경남 도민한테 부산, 울산을 빼고 물었더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힘 지지가 48%, 윤석열 독재의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지지한다가 42%.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제3세력에 들어가서 과연 누구한테 타격을 줄까? 부산에서 민주당을 줄까? 국힘을 줄까? 하는 건데요. 현재 이걸 보면은, 이게 경남만 이렇다면 부울경은 더 윤석열 독주 견제가 높을 거예요. 계속 나올 텐데 앞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부울경 전체를 보면 최소한 반 이상이 윤석열을 친다. 윤석열을 갖다가 독재를 견제하겠다 하는 게 과반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울경이 지금 38석인가 40 몇 석이죠. 거기 지금 80%가 한 8석만 민주당이 있고 2석, 5석, 8석인가 7석이 민주당이 있고 나머지 한 30여석이나 그런 게 전부 다 국힘 쪽인데 그걸 반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최소한. 반띵이 들어가면 여기서 한 15석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경기 인천은 전멸에 들어가요. 이번에 보면은. 거의 한두 석, 두세 석 얻으면 다행이야. 전번같이 9석 얻어도 다행이고. 그런데 서울에서 과연 부울경에서 뺏기는 15석 정도를 국힘이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오세훈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정권은 망가진 정권이고 앞으로 더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꼴통들이나 늙은이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하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급등할 텐데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부산 엑스포 유치는 민주당이나 국힘 애들이 부울경에 있는 애들이 다 달려들어서 찬성하고 있으니, 후쿠시마 오염수를 8월 달에 방류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최소한 6개월은 갑니다. 그럼 뒤집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